2024년 12월 18일 수요일 495회 어썸레터 시작할게요. 올해 해외 주식으로 수익을 보셨다면 세금 준비를 꼭 해야 해요.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지만 해외 주식은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하지만 세금이 무서워서 해외 주식 투자를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준비한 만큼 세금도 줄일 수 있으니 절세 전략을 알아볼게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2%예요. 1년 동안 손익을 계산한 후 250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22% 세금을 내면 돼요. 세금은 자동으로 떼어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증권사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증권사 앱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주는 양도소득세 예상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시 절차를 소개할게요. 증권사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먼저 증권사 앱에 로그인해요. 메뉴에서 세금 계산 및 양도소득세 조회를 선택해요. 해외 주식에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선택하거나 계좌 및 잔고에서 세금 및 이익 현황을 선택해요. 양도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되고요. 총 양도 차익, 기본 공제, 예상 세액 등을 확인하면 돼요. 주요 증권사별 양도소득세 서비스로는 먼저 키움증권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 서비스가 있어요. 삼성증권은 글로벌 세금센터에서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을 계산 및 조회할 수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해외 주식 세금 계산기로 양도세를 예상할 수 있어요. NH투자증권은 해외 주식 세금 모의 계산 메뉴를 제공해요. 그렇다면 절세를 위한 핵심 전략을 알아볼게요. 먼저 기본 공제 250만 원 나누기예요. 기본 공제 250만 원은 1년에 한 번 적용돼요. 이를 활용해 분할 매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수익이 500만 원이라면 한 해에 다 팔지 않고 250만 원씩 나눠서 2년에 걸쳐 매도하면 세금이 0원이 돼요. 핵심은 해를 나눠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손실 종목을 활용해 상계하기예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요. A 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을 내고 B 종목에서 500만 원 손실을 봐서 최종 이익은 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손실 확정을 위해 손해 종목을 매도한 후 필요하면 재매수하는 방법도 있어요. 단, 국내 주식 손실은 해외 주식 이익과 상계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배우자 증여 활용하기예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1000만 원에 산 주식이 1억 원으로 올랐을 때 이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점의 시가, 즉 1억 원이 취득가로 잡혀 세금이 0원이 돼요. 다만 증여한 재산은 배우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으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전략은 2024년이 마지막 낼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2월 과세로 1년 이내 양도시 원래 취득 가액으로 과세될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장기 투자자는 수익이 커져 한 번에 팔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려면 매년 일부 주식을 매도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활용할 수 있어요. 매년 일부 수익을 실현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높이면 나중에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어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핵심은 기본 공제 250만 원 활용, 손실 상계, 배우자 증여예요. 세금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원금을 떼어가는 국장보다는 낫다는 판단이에요.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양도세를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워보세요. 혹시 아직 해외 주식 수익금이 25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내년을 생각하며 행복 회로를 돌려보세요. 세금도 돈을 벌어야 내는 거예요. 세금과 관련한 열북이 Q&A 시간이에요.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국내 주식 소득과 합쳐서 250만 원까지 공제라는 말이 있던데 맞나요? 개인적으로는 소득 구간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여 소득과 합산소득 되는 것은 피하는 편인데요. 합산돼서 과세되는 것은 없나요? 지금까지는 매년 250만큼의 수익만 내고 보유하는 전략이기는 해요. 그래서 국장을 더 열심히 했는데 수익률이 좋지 않아요. 미장이 훨씬 좋네요. 어써미의 답변이에요. 열북님께서 착각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 해외 주식과 국내 상장 주식은 합산되지 않아요. 올 한 해 국장 투자자들을 괴롭혔던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예요. 즉,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상장 주식이 아닌 비상장 주식만 양도소득세 합산 대상인 거예요. 일반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상장 주식의 수익에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해외 주식과의 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둘째,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급여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요.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에요. 즉, 급여 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별도로 계산되어 세금이 부과돼요. 여기에서 분류과세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급여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이유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이 별도의 세금 항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급여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는 합산되지 않아요. 대신 양도소득만 따로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돼요. 정리해 볼게요. 국내 상장 주식은 일반 투자자에게 비과세이고 해외 주식 및 비상장 주식 양도 차익만 250만 원 공제 적용 대상이에요. 해외 주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되어 급여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요. 다음 질문이에요. 미성년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경우의 양도세, 증여세 관련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어써미의 답변이에요. 미성년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요. 먼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가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주식이 미성년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이체될 경우 이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간주되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체가 증여로 해석되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수증자인 부모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해요. 증여세 계산 기준을 알아볼게요. 증여 재산가액은 주식 이체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돼요. 성인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가 적용돼요. 이를 초과하면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돼요.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주식이 이체되면 증여로 간주되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또한 주식의 시가는 증여 시점의 평균 매매가를 기준으로 평가돼요. 미성년 자녀와 부모 계좌 간 이체는 국세청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로 의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리해 볼게요. 미성년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주식을 이체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아요. 이체는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기 때문이에요. 증여세는 부모가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대해 납부 의무가 생겨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초과 시 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돼요.